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와 가족제도, 향촌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분제에서는 중인과 상민, 천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분 상승의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서얼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며 신분 상승의 길을 열었고, 기술직 중인은 소청, 통청운동을 벌이는 한편 시사를 결성해 문학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상민층은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였으며, 영조대에 시행된 노비종모법으로 노비의 신분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되면서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 제도에서는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가 확립되면서 시집살이가 보편적인 혼인 풍습으로 자리 잡았고, 재산 상속에서는 장자 우대의 원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은 신분제의 동요로 약해진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서원과 사호를 세우는 등 문중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향촌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향에는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구로 변모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사상에서는 왕조의 흥망을 예언하는 도참설이 유행하였고, 이를 담은 예언서인 정감록이 널리 퍼지면서 왕조 교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의 탄압을 받았으며, 특히 신유박해 때에는 이승훈을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으며, 유불선 사상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통합하였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세도정치 시기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과 수탈로 인해 일어났으며, 몰락양반과 영세농민, 광산 노동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봉기군은 정주성을 점령하였으나 결국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는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한 사건으로 삼정의 문란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이 학문세계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둘러싼 호락 논쟁이 전개되어 성리학의 이론적 논의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한편 주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절대화에 반발한 박세당은 사변록을 통해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양명학을 연구해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이 점차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자 사회 경제 문제에 주목한 실학이 대두되었습니다. 실학은 토지와 농업 문제 개선을 중시한 중농학파와 상공업과 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중상학파로 나뉘었습니다. 중농학파의 유영원은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익은 과구록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영업전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중상학파의 유수원은 우서에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고,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박지원은 양반전을 통해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박재간은 북학일을 저술하여 상공업의 육성,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 청문물의 수용과 청과의 통상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과학기술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학 분야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해의 역사를 재평가하였고, 김정희는 금석고안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 금석학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학자들은 우리 역사와 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우리 영토와 지리의 변천을 고증하였고, 정상기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김정호는 전국지도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으며, 훈민정음의 발음 원리를 연구한 훈민정음 운해가 저술되었습니다. 한편 서양 문물은 청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가 소개되었으며, 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천문 역법 지식을 받아들여 시언력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이제마가 동의수세 보원을 저술하여 사람의 체질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상의학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수원화성 축조에 활용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며 다양한 문화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민 문화에서는 서민의 감정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하였고 홍길동전, 춘향전 등 한글 소설과 자유로운 형식의 사설 시조가 널리 읽혔습니다. 또한 중인층은 시문학 동호회인 시사를 결성하여 새로운 문학 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우리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발전하였으며 김홍도와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서예에서는 김정희가 역대 명필의 필법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완성하였고 공예에서는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가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부안 계암사와 같은 대형 사찰 건축물이 세워져 조선 후기 불교 건축 양식의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도와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해온 지역입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울릉도와 함께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밝히고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던 태정관의 지령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관할 영토로 명시하였으나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간도는 두만강 넘어 오늘날의 중국 지린성 일대로 조선인들이 오랫동안 이주해 살던 지역입니다.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이 국경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으나 그 위치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훗날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인의 간도 이주가 늘어나자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를 직접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부정하였습니다.